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수업했던 자료, 실습 자료들이죠. 좀 궁금해셔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여러 번 있으셔가지고 오늘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뭐 관리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포인트 두 개 왜 쓰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급조한 예를 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 시간에 스택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큐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추리에 대한 얘기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포인트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포인트 이렇게 쓴 경우가 좀 나와 있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 언어에서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노드 하나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노드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우리 수합하는 걸 갖다가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정수형으로 수합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럭처형으로 돼 있을 때 대하류를 수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 A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가리키고 B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가리키고 여기에 만약에 3이 있고 4였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3하고 4를 갖다가 원래 돼 있던 거를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거를 수행하고 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이렇게 되게 여기는 A가 가리키고 B가 가리키게 이제 수행 후에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수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하나가 여기 정수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제 스트럭처 문이 아니라 정수형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수압이라고 하는 서브루틴을 하나 만드는데 정수형이니까 I라고 하는 걸 앞에다 붙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 쓰죠. A 이렇게 쓰는데 이걸 수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수업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렇게 뭐 요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변수를 하나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A라고 하는 거와 B를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쓰죠.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 값을 하나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B에다가 템프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이 서브루틴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메인. 자, 그리고 이걸 하나 서브루틴을 호출하기 위해서 정수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정수하고 y라고 하는 정수를 가지고 서로 호출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데는 3, y라고 하는 데는 4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호출하기 전에 제대로 어떻게 인쇄되는지 보기 위해서 x하고 y라고 하는 거를 인쇄를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거를 호출하죠. 그래서 이 i 수압 x y 이렇게 호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서브루틴이 i 수압이라고 하는 서브루틴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쓸 거니까 먼저 i 수압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서브루틴이 있는데 이 서브루틴을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두 개에 해당되는 변수가 들어가죠. 하나가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하고 B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서 템프라가는 템프라가는 변수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메인을 보니까 메인에서는 여기 뭐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코드 부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코드 부분을 갖다가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됐던 머신 코드가 됐던 건 이제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코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드 이거 그대로 들어갔다 보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했죠. 자, 여기 시작을 보니까 3하고 4를 넣으니까 여기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 인쇄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인쇄한 결과 3하고 4 인쇄하는 것까지는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i 수압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니까 요거 때문에 x 이거 값이 1로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y에 해당되는 게 여기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복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을 템프에다 넣으니까 여기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B 값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4가 되고 B에 템프 값이 집어넣으니까 이게 3이 되고 그걸로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썼지만 뭐 리턴돼서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오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X하고 Y 값을 찍으라고 돼 있어요. X하고 Y 값 이거죠. 따라서 여기 3하고 4 이렇게 된다 이거 끝이죠. 뭐 이렇게 됐는데 나 이거 왜 이 서브루틴에서 바꾸고 싶어 값을 하고 나서 되돌아왔을 때도 여기는 3하고 4가 아니라 4하고 3이 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거를 공유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공유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아 여기 내 주소가 이게 300번이고 이게 310번이야 그러면은 아 저거는 뭐 여기 3이 들어있었으니까 그냥 두고 저게 이거를 3인이 4인이 하는 값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포인트 값이 요게 이렇게 요거를 나타내게 만들어주고 b가 이걸 y를 나타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로 되는 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포인트 A, 이건 포인트 B 이렇게 된다 그 얘기했죠. 따라서 여기 주소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00이라고 하는 값이 대신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3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감으로 해서 310번지를 따라서 쭉 310이 가리키는 부분을 가서 보니까 y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300을 가서 따라서 가보니까 x값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x 공간 x라고 쓴 값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이걸 쓰기 위해서는 300이라고 하는 거나 이걸 쓰려면 이거를 주소로 표시해 줘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주소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앞에다가 앰프샌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주소 여기에 이거는 앰퍼샌드 y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인트로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도 포인트로 나는 표시를 해줘요. A 자체가 아니라 A가 가리키는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거, 그 A가 가리키는 부분에 템프 값을 넣어야 되니까 A가 가리키는 거, A가 가리키는 부분 요거죠. 이걸 템프에 넣으니까 3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A가 가리키는 데다가 B가 가리키는 값을 그래서 B가 가리키는 값이 얼마냐면 310번지를 따라가니까 4 이게 A가 가리키는 데다 바꿔내라 했으니까 300 그러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이렇게 썼으니까 템프가 가리킨 값을 B가 가리킨 데다 내니까 B가 가리킨 310번지 가리킨 여기가 템프에 3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3이 된다. 따라서 여기 출력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는 4하고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까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방식을 뭐냐면 헐 by 어드레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call by reference라고도 그러고
물론 이렇게 된 걸 갖다 카피하고 뭐 이렇게 조작하는 걸 갖다가 콜 바이 저희 그 밸류 리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대부분 이 저희 그콜 바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콜 바이 밸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 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서로 공간을 공유한다 이제. 자, 이것까지는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하나인데 포인트 두 개짜리는 뭔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포인트가 두 개 생긴 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두 개 생긴 거. 그래서 하나 서브루틴을 I 스왑 말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스트럭처니까 S 스왑이라고 쓸게요. 음. 그리고 여기는 정수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다가 이런 노드 형태로 쓰자야죠. 그러면 노드 형태 쓸 땐 여기다 포인트 써주죠. A 이렇게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더 달아줘야 되죠.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는 다시 뭐를 더 붙여줘야 돼요? 이 뒷부분에 붙여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이거 관례상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인데 결국은 이 콜바이 레퍼런스를 쓰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달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렇게 쓴다라면 템프 이렇게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A라고 하는 변수 중에서도 뭘 쓸 거냐면 데이터만 가지고 쓸 거죠. 그래서 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라가 가리키는 거 중에 데이터를 쓸 거다. 이제. 만약에 이 가로를 빼버리게 되면 C 언어는 오른쪽 거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것 중에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B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런 구조체에는 포인트를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저렇게 생긴 것까지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갖다가 I 수압으로 하지 말고 S 수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S 수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 그 구조체로 바꿔서 한번 써보자. 이거 다 바꿔. 만약에 구조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름을 좀 달리 아까 X하고 Y라고 썼는데 N이라고 하는 걸 더 붙여보자 했죠. 그리고 여기 메모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X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size of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기 size of 그리고 struct load 저렇게 들어가겠죠. 자, YN도 비슷하게 여기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노드가 만들었고 XN의 데이터 부분에다가 3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YN의 데이터 부분에다가 4라고 하는 걸 넣자 이거죠. 물론 포인트 부분에 이거 PTR이라고 썼나? 넥스라고 썼나?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널 여기도 이렇게 생겨서 두 개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가
xn이라고 하는 거에 3이 들어가고 널. 여기는 yn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4, 여기 널. 이런 값이 들어간 노드가 만들어졌다. 자, 저걸 이제 이 S 수압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기 위해서 뭐 프린트문은 뺄게요. 그러면 S 수압 이것도 호출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앰퍼센드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xn, 앰퍼센드 yn.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공유를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두 개가 들어갔던 얘기예요. 그럼 뭐 뒤에다가 인쇄하는 거는 나중에 알아서 인쇄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포인트가 들어갔다. 왜 포인트 두가 들어갔는지 궁금하셨으면 오늘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관리상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 없다. 저기 C 언어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다. 특징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별로 썩 저기 그 내키지 않은 형태인데 이렇게 어, 이런 모습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앰퍼센드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데 특수기호가 들어가면 난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저희 그 조금만 더 저희 그 익숙해지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즘 C 언어보다는 뭐 다른 언어를 더 많이 쓴다 그러지만 이 사실 이 하위 레벨에 들어가면 어셈블리 언어하고 C 언어하고 다 그냥 쓰이죠. 왜냐하면 리눅스가 기본으로 깔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리눅스의 이제 그 커널은 다 C로 작성돼 있다. 물론 이제 그 더 하드웨어 된 거, 밀접한 거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돼 있지만 그래서 C 언어를 모르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C 샘플을 작성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또 C++만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하는 걸 하게 되면 다 이제 클래스 위에서 놀게 되면 구조를 또 저희가 알고리즘을 따르게 또 좀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 언어를 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C 언어보다는 왕년에 파스칼, 지금 파이썬이 아니라 델파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 같은 기능이 좋긴 한데 잘 쓰지도 않고 델파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C 언어로 그냥 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눅스나 유닉스의 커널이 이 C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C가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리고 그 전에 리크루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뭐 해외 대학 미국이라는 대학에서 모든 신입생들한테 C 언어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 쓰시면 되겠고요. 전 시간에 스택 했습니다. 오늘은 큐 할게요. 이건 스택은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입 선출 한자를 써서 그런데 이제 뭐 한자를 쓰기도 싫고 잘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 이거는 제일 먼저 들어간 거. 선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죠. 특히 뭐 남학생들은 군대 가게 되면. 그다음에 선입, 선출. 그래서 선입, 선출 방식의 동작이다. 선입이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first in.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간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first out. 그래서 이걸 FIFO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FIFO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 이거를 또 발음 정식으로 써서 FIFO라고 발음해요. 물론 뭐 FIFO라고 발음해도 뭐 다 알아듣긴 해요. 근데 이뭐 영어권 사람들은 이 I를 이상하게 I라고 발음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E로 발음하는. 자, 구조는 이거는
선입선출 동작이다 보니까 줄서기에 해당되는 거죠. 줄서기 하는 거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저희 그 서비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뭔가 이제 프린터를 갖다가 해달라고 요청하죠. 프린터 잡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프린터 큐라고 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그걸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인쇄해주고 그거 다 끝나면 그 다음 거 해주고. 그렇게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나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줄서기 작업을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줄서기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들어가게 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뒤에서 들어가는 거죠. 일로 들어가는 게 삽입. 그래서 삽입이고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삭제. 물론 삭제라는 말보다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일 끝에 누구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꽉 찼을 때도 있지만 덜 찼을 때도 있죠. 뒤에 여분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뭐 꽉 찼다는 가정하고 제일 앞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머리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이다라고 해서 프론트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변수명 쓰는 건. 물론 이걸 거꾸로 쓰는 건 좀 의미가 좀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라고 썼으면 테일이라고 하든지 프론트라면 뒤라고 해서 이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듣죠. 자, 관례상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많이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Q라고 하고 이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물론 여기다가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린터다라고 한다면 프린터 이쪽에서 하나씩 나가서 인쇄가 될 테고 이쪽에 프린터할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프린터 큐라고 부르죠. 이렇게 저희 그줄 서서 들어가는 걸 큐라고 한다. 물론 큐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굉장히 급한 일이 벌어지는 수가 있죠. 우리가 기차표를 사러 갔다든지 뭘 했을 때 물론 기계로만 돼 있다면은 안 되겠지만 여기 사람이 뭐 판매하는 데다. 근데 굉장히 지금 촉박하게 자기는 몇 초 만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촉박한 시간이다. 그러면은 부르죠. 바로 저희 그 나가야 될 사람 또는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좀 이상하신 분 그럼 먼저 저기 그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거 여기도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프라이어티 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자료 구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 기회가 없으면 다른 거 그냥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하긴 한데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자료 구조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가 나가야 되니까 동작은 두 가지 동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객체지향 언어에서 메소드라고 부른다. 자, 동작은 하나가 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삽입. 그래서 이걸 에드큐라고 불러도 되고 또 일로 들어가는 건 인서트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냥 인서트보다는 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두기 위해서 대문자 큐를 하나 더 붙이자.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저희 이 기능 하나가 있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나가야 되는 하나 빼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딜리트.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삽입과 삭제를 위한 포인터가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가 조금 전에 했던 헤드 또는 테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름은 자기는 H만 쓰고 이건 T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 때 보통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배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결 구조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죠. 자, 우리 연결 구조체 할 때 삽입하는 경우 봤죠? 제일 끝에다가 삽입하는 거. 널 포인트 있는데 부분에다 계속 뒤에다 붙이는 경우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헤드 포인트 있는 부분에서 계속 빼내는 거 삭제하는 경우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서브루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는 add, 하나는 delete. 이거는 이 연결 구조체로 됐다 그러면 헤드 부분에서 삭제하는 거, 노드 하나 삭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 꼬리 부분에서 제일 뒷부분에 널 포인트 다음에 집어넣는 삽입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특히 꼭 저희 그 해야 될 것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또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이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되죠. 예외 사항을 꼭 고려해야 되는데 그 예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배열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배열에 공간이 꽉 차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유 공간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이죠. 다시 말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꼭 하면서 이 그 자료를 삽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빼서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이거는 자료가 있는지 요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 가면서 삭제할 적에는 이거를 또는 서비스를 할 적에는 이거를 그다음에 삽입할 적에는 이거를 꼭 고려해 가면서 이 자료 구조 또는 이제 그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형태에서 한번 이 그 Q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많이 하죠. 앞으로 밀착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자료를 실제 컴퓨터에서 집어넣을 때 앞으로 밀착한다면 자료가 하나하나 삭제가 될 때마다 여기 쭉 가득 차 있다가 하나씩 삭제될 때마다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왔다 갔다 보다도 이쪽에서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이거 몇 개 안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긴 줄이다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이제 이동하다가 시간 다 보고 헛짓하다가 다 보는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물론 지금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한번 파악해 보자. 자, 이건 지울게요. 먼저 이제 이 선형 형태로 이 큐를 만들어 보자. 선형 그러니까 1차원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배열로 이제 그 큐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 뭐 이것만 그냥 문제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자, 한번 이건 예를 들어서 볼게요. Q의 공간이 이렇게 된다. 자, 여기가 Q라고 한번 해보죠. Q니까 어디 가서 대기하려 했더니 의자가 네 개밖에 없다. 네 칸짜리 의자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앞이에요. 자, 이게 제일 앞쪽이다라고 가정하자.
여기는 이렇게 생긴. 저렇게 생겼을 때 시작과 뭐, 뭐 끝에 대한 것도 설명이지만 어떤 동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앞쪽, 뒤쪽.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앞문과 뒷문. 그래서 여기 앞문에 해당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에 대한 문직이 해당되는 걸로 헤드하고 테일을 보자. 그럼 여기 앞쪽이야. 제일 앞이에요. 가장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0번으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 초기 상태일 때, 초기 상태일 때, 이 헤드하고 테일은 어떤 걸 가리킬래?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값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앞이니까 일단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 포인트 여기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도 아니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 상태에서 원소 하나가 데이터 하나가 추가됐어요. A라고 하는 원소 하나가 들어왔어. 또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로 들어가죠. 이게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게 출구 입구 쪽이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딱 서 있냐 하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방에 있다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없죠. 여기 어딘가에 찾아가지고 앉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앉아 있겠죠. 제일 앞쪽에. 내가 제일 앞이야. 제일 먼저 서비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제일 그 하냐면 서비스 해주는 거는 요게 담당하고 들어오는 쪽은 이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걸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번에다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씨는 일로 들어가세요라고 0번 자리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표시를 남겨주는 거죠. 아직까지 서비스 안 받았으니까 이건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다. 이죠. 두 번째, BC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럼 BC가 들어오면 BC는 AC 앞에다 떡 들어가게 되면 A씨가 뭐 힘이 없으면 뭐 사람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겠지만 온갖 뭐 문신한 사람이 앞에서 와서 그냥 두들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거 조용히 뒤에 가 있겠죠. 따라서 A 다음에 B가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1번 자리예요. 따라서 0번이 아니라 요거 하나 더 들어간 1번 자리에 B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아직까지 서비스를 안 받았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서비스와 관련된 거죠. 출구. 이거는 자리 배치 들어온 자리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들어가서 C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B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그대로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B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뒤에 C가 조용히 가서 서야죠. C는 어디냐면 2번에 있으니까 1 다음에 2. 이건 그대로 아직까지 서비스 해준 게 없으니까 하나 더 해서 DC가 들어왔다라고 해보죠. D가 들어왔다. 그러면 D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C 뒤에 붙어야 되겠죠. 이게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2번 다음에 3번 자리를 알려줘야지. 3번에 가서 D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는 서비스 안 했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료 하나를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럼 서비스는 누가 받게 되냐면 제일 먼저 온 거니까 이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그게 뭐냐면 0번에 있는 게 서비스를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딜리트 Q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제일 먼저 서비스 해주는 거다. 따라서 이거에 서비스를 받는 거다 이거죠. 요거 하나 더 증가된 위치 있게 서비스를 받는 거죠. 따라서 들어온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B는 그 자리에, C도 그 자리에, D도 그 자리에. 제일 공간이 하나 남았는데 사람이 실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서비스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서비스 해줄 거냐면 요거 다음에 걸 서비스 해줘야 되겠지. 요거 하나 증가된 거. 따라서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가 서비스를 받을 거니까 1번. 따라서 C하고 D만 남는다. 하나 더 해서 또 딜리트 했다. 서비스 해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서비스 받은 2번이죠. 그래서 1번을 증가시킨 2번이다라는 걸로 표시가 되고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D 하나 남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딜리트.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이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에 있는 게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3. 자, 여기 비었어요. 이게 뭐냐면 Q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저희 그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여유 공간이죠. 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여유 공간이 없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제일 끝에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일 맨 문 끝에서 딱 가리고 있으면 아, 앞에 누군가가 있나 보다 하고 더 이상 자료를 입력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뭐냐면 실제 사용할 적에 이 전체 큐를 갖다가 왼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큐 할 때마다 저희 그 왼쪽으로 자료를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죠. 자료 이동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자료 이동을 하게 되는 이게 다 뭐냐 하면 결국은 낭비다 이제. 무슨 낭비? 시간 낭비죠. 몇 개 안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낭비 그럼 이걸 갖다가 하지 않게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장의자와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거는 해결 방법은 이렇게 원형 의자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앉았다가 여기 이렇게 앉았다가 이거 서비스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 되는 거죠. 계속 왼쪽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저기 서비스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환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환영 큐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건 4개짜리는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Q의 공간 또는 이제 그 공간 크기가 6개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자. 그 6개에 해당되는 공간의 크기를 6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공간 나눠지기를 그래서 6개의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번부터 시작되는 걸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죠.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 빈자리 있어. 그럼 그 시계 방향으로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제일 앞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이 그 큐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번 다음에 6이 아니라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5에서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사이즈가 맥스 큐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상수값을 6이다라고 하는 걸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5 더하기 1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뭘로 하면 되냐면 6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면 되니까 맥스 q 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건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6이 되고 다시 6으로 나눈 나머지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나머지 함수를 이용한다. 리메인더. 이것도 퍼센트는 리메인더를 이게 쓰는 언어도 있고 또는 이제 모드라고 하는 걸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이제 C 언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파이썬도 제가 알기로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 이건 제가 뭐 하나 뺐는데 이 뭐가 Q가 비었는지 제일 끝에 거 가지고 뭐 자꾸 먹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Q가 환영일 때 이게 empty 상태일 때 한번 보자야죠. 그러면 시작 상태니까 이렇게 생겨요. 초기 상태였죠. 그럼 여기서도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가 필요하고 테일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계속 자료들이 들어오면서 추가되고 때로는 서비스를 받아서 나가고 그렇게 된다. 그럼 아까 일직선으로 돼 있을 적에는 헤드하고 테일이 마이너스 1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걸로 하는 걸로 그냥 넣자 이거죠. 그리고 환영일 때 아예 공간 하나를 조금 낭비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안 써요. 그러면서 이 좀 더 저희 그 공간 하나 열을 두면서 여기가 비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또 시작 위치가 어딘지를 포인트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에 이제 Q가 첫 번째 비었을 때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Q가 꽉 찬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떤 경우가 꽉 찬 경우냐? 만약에 1번부터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고 B, C, D, E. 그럼 여기 공간 하나가 남죠.
공간 하나 남는 걸로 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헤드, 테일 이렇게 만드는데 헤드는 여기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에 빈 공간 다음 거. 그러니까 0번 다음에 요게 시작이죠. 따라서 여기는 헤드는 0번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제일 끝에 값 2라고 하는 거죠. 끝은 요 인덱스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놔둔다 이거죠. 빈칸. 그래서 빈칸이 한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가 꽉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여기 빈칸 하나 넣는다 그래서 크게 큰 낭비냐? 아까 자료 이동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차라리 훨씬 낫다 이거예요. 자료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럼 이것만 빈칸이냐? 이것만 큐가 꽉 찼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큐가 꽉 찼다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이번엔 여기서 어떤 자료가 차여서 그리고 요거 한 칸 비웠어요. 그러면 헤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하면 요거보다 하나 전 단계 값 4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방으로 쭉 돌아가다 제일 끝은 빈칸 바로 전에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3번. 이와 같은 경우도 큐가 꽉 찼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빈칸 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찬 걸로 쓴다. 왜? 하냐? 일직선으로 해서 적인 자료를 계속 왼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동에 들어가는 경비,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한 칸은 그냥 비워두는 걸로 쓰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도 했지만 여기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갔다. 여긴 다 빈자리다 라고 한다면 헤드하고 테일 어떻냐 시계 방향으로 들어갈 때 끝은 이거니까 3. 그 다음에 요거 전 단계의 위치 0. 만약에 여기에 뭐 K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K 전에 거는 어떤 게 돼요? 5.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헤드 위치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터를 산출할 적에는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을 적에는 꼬리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냥 편의상 그릴 적에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간다. 여기 프린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누가 가리키고 있냐? 테일이 가리키고 있고 편의상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림만 보고 이걸 헤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시스템을 분석할 적에 큐잉 스어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영어권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이 분석을 해줄 적에 자료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만약에 저희 그 네트워크 분석해 준다 그러면 자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큐잉 시어리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통계적인 거 확률적인 걸 쓸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이거죠. 그때 사용되는 이제 큐잉 시어리가 이제 뭐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갖는다. 그때는 이 테일이라고 하는 게 관련되죠. 그래서 삽입할 적에는 테일 값을 갖게 되는데 선형의 구조는 이렇게만 만들어졌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건 선형이었죠. 1차원적인 모습.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 하나 더 더했더니 5 다음에 0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따라서 그땐 여기다 뭐 하냐? 나머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쓸게요. 맥스 큐만.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 가지고 5 다음에 0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환영의 어떤 포인트 값을 산출해 줘야 되겠다. 반면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이게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받는 건 헤드 위치에 해당되는 걸로 서비스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위치가 이 같은 경우 5번이었어요. 그러면 0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 더 더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헤드가 4였으니까 하나 더 증가된 5번으로 가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헤드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선형의 어떤 모습이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머지 산출해 주는 걸 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일단 한형 큐에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큐에 자료가 하나 들어가는 거와 삭제되는 것까지 알고리즘 한번 작성해 보고 그리고 추리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3분쯤 됐으니까 한 10분, 10분은 아니고 한 7분쯤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